자, 평창 올림픽 때 한번 평창 올림픽 개막식인데요. 개막식 아마 보셨지만 흘러갔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도깨비 그 모습을 하고 나서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이 있는데 이 영상을 한번 보면서 영상에 나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이거는 영상이 다음 거에 있어요. 예, 다음 장에. 네, 잘 보셨나요? 자, 이게 설명은 안 했어요. 이 연출가가 이 연출을 할 때 보면은 설명은 안 했지만 뭐라고 했냐면은 아까 합창 소리로서 치우라고 이렇게 들렸습니다. 치우는 누구냐? 우리가 이제 환단고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배달국의 14대 환웅천왕이 바로 치우천왕이거든요. 그 치우라는 걸 얘기했어요.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사실 지금 교과서에 배우지 못하지만 우리가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서 전 세계 10억 인구가 시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시조를 갖다가 우리가 불러주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 민족의 어떤 시조 뿌리가 되시는 분 중에서 한 분이셨던 이 치우를 갖다가 이제 외쳤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탈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전에 보셨던 탈이 뭐냐면 눈이 네 개잖아요. 눈이 네 개인 이 탈이 있는데요. 이 탈이 뭐냐면은 치우를 나타내는 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록이 있어요. 치우라고 하는 신은 눈이 네 개고 발이 6개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상시 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치우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영화도 군도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이런 게 나왔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월드컵 때 이제 흔드는 깃발이 뭐냐 치우 깃발이에요. 치우 깃발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스스로는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치우천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우천왕은 4700년 전에 배달의 민족 배달국의 통치자이신데요. 자오지 환웅천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국조폐공사에서 배달국의 14대 치우천왕을 이렇게 모델로 메달을 발행을 했어요. 자, 메달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치우천왕이라고 영어로 써 있죠. 예, 그렇죠. 그리고 뭐 2018년, 2019년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메달이 전 세계로 이렇게 팔리고 있어요. 치우천왕. 바로 우리의 어떤 시조라고 하는 것을 조폐공사에서도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정부에서도 이렇게 치우천왕 1온스 프루프 은메달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치우천왕을 모시고 있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중국에 보면은 중국의 시조는 황제라고 하는데 황제가 있고 황제가 이제 옆에 오른쪽에 신농씨가 있고 그리고 왼쪽에 치우천왕을 모셔놨습니다. 중화삼조라고 해서 중국의 3대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화삼조당이라고 하는데 194페이지 제가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것은 뭐냐면 이 청소년 환단곡에 있다는 거예요. 그 페이지를 나타냅니다. 194페이지에 중화삼조당이라고 하는 사진이 있죠. 그래서 이 중화삼조당에 이렇게 모셔놓고 자신들의 조상인 양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환단곡에 보면 이 배달국편 190페이지를 보면은 18명의 환웅천왕이 계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환웅천왕이 계시고 그 중에 14번째가 바로 자오지 환웅천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때가 뭐냐면 신시라고 하는 배달국이 이제 18대잖아요. 근데 14대 자오지 환웅천왕 치우천왕 때 청구라는 곳으로 옮겨요. 청구라는 곳으로. 그 수도 이전을 딱 한 번 합니다. 딱 한 번 하거든요. 청구다. 근데 청구라는 걸 서울에 사시는 분 조금 아실 거예요. 청구라는 역이 있어요. 역이 있거든요. 한번 잘 모르시면 한번 보시면 이게 몇 호선이죠? 6호선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청구라는 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런 책들 우리 선조들이 책을 낼 때 청구도, 청구풍화, 뭐 청구 뭐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청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왜 그러냐? 또 청구 학회도 있었죠. 청구가 우리나라의 별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청구가 우리나라의 별칭이 되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말을 못해요. 근데 그게 바로 청구국이다. 바로 신시에서 환웅천왕께서 치우천왕께서 청구로 옮기셨다. 14대 때 옮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 신시 배달국이 우리 배달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배달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배달이란 말을 우리들 청소년들 대부분이 이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댓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고 하면 배달의 민족이라고 이 광고에 따라서 그냥 배달의 민족이라 하는데 거기에 숨겨진 뜻이 뭐냐? 우리 원래 배달의 민족이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래서
실제로 1920년대로 가보면 독립운동을 할 때 이 독립운동을 하던 한인촌들을 배달촌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배달촌이라고 부르고, 또 보면은 이제 이쪽 서간도 쪽으로 위로 올라가면 신흥무관학교라고 들어보셨죠? 이 신흥무관학교가 있는 쪽에 또 배달이 있습니다. 삼원보 배달촌, 배달촌이라고 하고, 여기서 만든 잡지, 신문, 이 세배달이라고 해요. 세배달이라고 하는 또 잡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길림성 통화연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어디냐면 신흥무관학교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그리고 신흥무관학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흥무관학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근데 여기를 1920년대에 뭐냐면은 일본군 헌병대가 들이닥쳐가지고 여기 교사들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7명이 죽어요. 그래서 7명을 산으로 끌고 가서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7명이 죽게 되는데, 이 배달학교의 교사들을 모셔놓은 묘가 있습니다. 배달학교라고 했다라는 거죠. 배달학교. 또 이제 배달학교라는 것이 또 여러 군데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신흥무관학교에 교가가 있는데, 교가를 들어보면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달이라고 하는 후렴구가 나오죠. 네, 자 보셨죠? 여기서 후렴구가 뭡니까?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조상들이다.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자손들이라.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청년들이라 라고 해서 배달나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은 역사 지킴이였어요. 역사를 그때 말살을 하려고 일제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운동만 한 게 아니라 역사 교육을 하고 역사를 지키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달을 지켜야 되겠다. 우리가 또 유명한 무도가가 있죠. 최배달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름은 다른 이름이었는데 이름을 배달로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최배달이라고 합니다. 바람의 파이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도 이 최배달을 대상으로 했죠. 그래서 일본식으로 이름을 지었을 때도 보면 대산배달이다라고 해서 배달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배달로 하셨습니까? 우리 민족이 배달의 민족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배달로 했다라고 이 무도인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던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환단고기로 들어가 보면, 자, 배달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때 많이 썼다고 했잖아요. 독립운동을 할 때 1910년대 후반, 1918년, 19년에 배달 우숙이라고 해서 이 배달 학교를 만듭니다. 누가 만드냐면 환단고기의 편저자, 환단고기를 편집해서 이걸 하나로 모아가지고 책을 내셨던 분, 그분이 개연수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개연수 선생께서 이 배달 우숙이라는 학교를 열었어요. 관전현이라고 하는데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요. 자, 북한으로 들어가면 압록강이 있잖아요. 압록강을 이렇게 넘어가면 거기에 관전현이라고 있습니다. 뭔가를 관전한다, 뭐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관전현이 있어요. 그래서 압록강을 넘어가면 됩니다. 국경을 넘어가서 여기를 남만주라고 얘기를 해요. 만주라고 하잖아요. 남만주의 관전현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이 관전현에서 보면 분지가 이렇게 쑥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환단고기를 공부를 했었던 배달 의숙으로 추정이 된다. 의숙이라고 한 거는 의로운 어떤 의금으로 모아서 만든 그런 어떤 교육기관을 갖다가 의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배달 학교라고 통화연 조금 위로 올라가면 배달 학교가 있어요. 거기 배달 학교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배달 의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단고기는 1911년에 나왔지만 이 책을 가지고서 공부를, 역사 교육을 하던 곳이 바로 배달 의숙이 바로 남만주의
관전현에 배달우숙이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단고기 초간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만든, 최초로 만든, 간행된 그런 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11년에 출간이 되었고, 뭐냐면은 그 출간을 할 때 그걸 도우신 분, 이 배달우숙을 짓게 하신 분, 이분이 누구냐면 왼쪽이 오동진 장군, 그리고 오른쪽이 석주 이상영 선생입니다. 석주 이상영 선생 같은 경우도 그 임시정부의 국무령까지 하셨죠. 그래서 이런 분들인데 함께 자금을 출연하여 민족학교 배달의숙을 설립을 하게 돼요. 설립을 도와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죠? 예. 예. 석주 이상영 선생에 관한 건데요. 석주 이상영 선생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합니다. 총과 칼을 들고 전선에 나서는 무장투쟁가들을 길러낸 사람은 다름 아닌 북과.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석주 이상영 선생과 오동진 장군이 이 배달의숙이라는 걸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석주 이상영 선생의 그 군부가 있었습니다. 설어군정서. 그러니까 북로군정서는 김좌진 장군이 있었고요. 그리고 설어군정서는 바로 이 석주 이상영 선생이 있었는데, 이 석주 이상영 선생의 설어군정서, 서간도죠. 여기 보시면 서간도의 개연수 선생도 여기에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달의숙에서 오동진, 개연수, 최시흥 등이 학생들에게 민족혼을 역설하며 조선의 역사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동진 장군 같은 경우에는 1962년에 처음으로 독립유공자 최고 등급이에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받았습니다. 이제 최고 1등급이라는 거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분은 사실 그분이 하신 거에 비해서는 너무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 인원 거의 15,000명의 독립군을 지휘한 분입니다. 그리고 일제 관공서 습격 143회, 일제 관리 살상 거의 150명, 밀정과 친일 부호 처단 거의 800명, 뭐 이런 것들이 통계 수치로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하신 분입니다. 자, 이분들이 우리 162페이지의 그 법내편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송암 오동진과 여천 홍범도, 이 두 분이 사제를 털어서 환단고기를 내는데, 30건을 내는데 돈을 냈다, 인쇄 경비를 조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동진 장군, 예, 얼굴이 좀 젊었을 때죠. 그리고 여천 홍범도 장군, 이 두 분이 이렇게 돈을 냈다는 거예요. 홍범도 장군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또 봉오동 전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영화가 있었는데 홍범도 장군은 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이어지는 1920년에 청산리 대첩에서 큰 공을 이렇게 세우신 분입니다. 여기 위쪽이 봉오동 전투고 아래쪽이 청산리 전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을 세우신 분인데 안타깝게도 뭐냐면 1937년에 러시아는, 그때 소련이었어요. 소련에 스탈린이라고 하는 독재자가 있었는데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러시아에 있었던 한인들을 강제 이주를 시켜서 뭐 6,000km, 거의 7,000km에 가까운 곳을 이렇게 그 한 18만 명 정도를 강제 이주를 시켜요. 이 강제 이주를 시키는 와중에서도 보면 2달간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서 또 10,000명에서 한 20,000명 정도가 사망을 해서 열차에서 던져집니다. 그러면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카자흐스탄이에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우슈토베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또 갈려 나가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스탄 국가들로 이렇게 강제 이주가 됩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의 묘가 어딨냐라고 하면 카자흐스탄에 있어요. 카자흐스탄에 저도 이렇게 갔었을 때 참배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홍범도 장군이 여기에서 이제 고려극장이라는 극장이 있는데 극장의 문지기로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1943년에 해방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마감하게 되는데, 이런 홍범도 장군께서 뭐냐면은 정리를 하면 오동진 장군과 홍범도 장군이 바로 이 환단고기 30건을 내는데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려달라라고 하면서 운초 개연수 선생이 이 책을 내는데 바로 경비를 조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분은 운초 개연수 선생이에요. 환단고기 편저자, 편집해서 낸 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초 개연수 선생의 초상화는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갓을 쓴 모습하고 하나는 민머리의 모습이 있는데
두 개를 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왼쪽은 누가 그렸냐, 이걸 그리신 분이 누구냐면 여기 계신 분들처럼 고등학생일 때 왼쪽에 양종현하고 오선일, 오일용이라고 하는 두 분이 이 초상화를 그리셨어요. 초상화를 그리셨다는 건 뭐냐면 뒤에 남은 사람들이 개연 선생은 이런 분이셨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린 거잖아요. 그 전에 이제 사진을 못 남기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오선일이라고 하는 분이 그림을 그리셨는데 축구 만화의 대가입니다. 저는 이 만화를 옛날에 만화가게에서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많이 나오는 걸로 보여요. 옛날에 그린 만화들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나오고 있는데 잘 보시면 필체가 비슷하죠. 이게 개연 선생 그린 거고요. 그래서 축구 만화의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오일영 선생 또는 오선일 선생이라고 하는데 그분 만화들이 쫙 있잖아요. 뒤에 자기 만화들을 다 꽂아놨는데 저 왼편에 보세요. 왼편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 책이 있죠. 환단고기 책이 있잖아요. 자, 이걸 보시면은 이분도 이제 환단고기 최근까지 이제 환단고기 계속 공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분이 고등학생일 때 초상화를 그려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있으신 분이 바로 그 고등학교 때 양종현 선생이 그렸던 초상화 개연 선생입니다. 개연 선생이고, 그리고 개연 선생의 선생님이 계세요. 선생님이 바로 옆에 왼쪽에 감수자. 감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책이 나올 때 이 책이 제대로 되었는지 뭐가 틀렸는지 오류를 지적하고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을 감수자라고 하죠. 감독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분이 바로 왼쪽에 있는 이기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기 선생, 이기 선생. 그리고 저자는 개연 선생, 가운데 있는 분.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30권만 내시고 1920년에 암살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이제 해방 이후에 전수할 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분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유립 선생이에요. 자, 55페이지에서 57페이지에 있는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도 좀 봐야 되니까요. 예. 자, 55페이지에 보시면은 똑같이 이렇게 감수자하고 써 있죠. 예, 초상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여기 보면 해학 2기, 전라도 만경 출신의 독립운동가며 민족사학자며 단학회를 설립하고 초대 회장을 지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환단고기를 감수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운초개연 선생은 평안도 선천 출신으로 해학 2기의 문인이다. 해학 2기 선생의 제자란 얘기죠.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이면서 단학회 2대 회장. 그러니까 단학회 1대 회장은 자 보세요.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단학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환단고기를 만들고 역사를 지키고, 또 하나는 뭐냐면 광복운동을,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드셨어요. 해학 2기 선생께서 먼저 스승께서 이렇게 1대 단학회장을 하셨는데 또 돌아가시니까 2대 단학회장이 바로 운초개연 선생이 단학회 회장을 한 10년 정도 이렇게 맡으십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맡으신 거예요. 그리고 3대 4대 이렇게 쭉 있겠죠. 그리고 전수자인 6대 단학회장 이유립 선생이 환단고기를 이 세상에 해방 이후에 1979년에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학회장의 계보만 잠깐 보면요, 이기 선생, 그리고 개연수 선생, 그리고 3대 최시흥, 아까 나왔었죠. 최시흥 장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덕수 선생, 그 다음에 이용담, 이렇게 이어져서 6대 이유립 선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단고기의 구성을 보면 환단고기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5권의 책이 모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삼성기 상, 삼성기 하,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라고 하는 책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삼성기라고 하는 것이 2개가 있죠. 안암로의 삼성기, 원동중의 삼성기, 이렇게 2개가 있고요. 단군세기가 있고 북부여기가 있고 태백일사가 있습니다. 총 5권이에요. 5권인데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책을 모았기 때문에 그걸 다 합하면 또 13권이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 보면 또 뭔가 조금 더 인용을 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또 수십 건이 돼요. 그걸 모아서 이제 역사서 환단고기를 만듭니다. 1911년에